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진행형.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늘 현대진행형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죠? 가구업체 카레클린트 안호준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구업을 해서 여기 와도 되나 잠깐 생각해 봤는데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와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저랑은 또 굉장히 오랫동안 자동차로 인연이 맺어져서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일들을 맞아요. 함께 했었죠. 네. 아마도 그 가구업체 대표로도 유명하시지만 또 자동차를 워낙 사랑하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파워블로거부터 시작해갖고 팝을. 사실은 가구업체로서보다는 자동차 인플루언서로 더 먼저 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팬들 중에는. 맞아요. 네. 예전에 안호준님에서.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가구업체도 하시니까는 네. 오늘 다룰 주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맞아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뭐냐? 목적 기반형 모빌리티라고 하는 PVV. 마침 제가 PV5를 타봤습니다. 실제로. 네. 벌써요? 네. 어떤 형태의 PV5를 타셨어요? 저는 패신저를 탔죠. 패신저. 네. 그러면 일단 가구 배송이기 때문에 많은 차를 타보셨을 것 같으니 네. 어느 정도까지 경험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뭐까지 그렇죠. 타보셨어요? 네, 뭐부터 뭐까지. 일단은 제일 첫 경험은 그 창업을 하고 나서 배송을 직접 했는데 네. 배송차 살 자금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냉동 젓갈 탑차를 봉고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그때 차가 200만 원인가 이제 거의 폐차 직전에 나 죽여줘 하는 차를 아직 널 죽일 수 없어 하고 그렇지. 끌고 와서 네. 좀 더 이제 탄 게 거의 한 10만 킬로 더 탔죠. 그 후에 와. 네, 그 이후에. 네. 그래서 그걸로 저희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 다마스 네. 다마스 사서 다마스. 작은 배송들은 또 다마스로 했고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톤 트럭 네. 1톤 트럭을 이제 쭉 사서 지금까지 1톤 트럭은 한 6, 7대 정도 누적으로 산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3.5톤으로 가게 됐죠. 최근에는 그래서 전기 트럭으로 바꾸고 나서는 네. 사실 이런 구동계통 퀄리티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확실히 편해요. 편한 거는 일단은 네. 둘째치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 연료 계통이나 동력 계통이 탈을 다르니까.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일단 제일 크고 엔진 오일 안 갈아도 되는 그게 너무너무 커요. 왜냐면 보통 한 달에 10,000km를 타거든요. 네. 한 달에 적으면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엔진을 바꿔야 그렇죠. 돼요. 한 달에 한 번 엔진을 갈아야 되는데 엔진을 갈 때 그 차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 네. 시간을. 그렇죠. 그럼 또 그게 배송.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네.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주행 질감, 엔진이 돌아가는 그 소리, 뭐 엔진 질감 막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트럭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냥 가면 좋겠다. 뭐 토크 이런 거 뭐 마력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맞아요. 신뢰할 수 있는 거 네네네. 그렇게 목적 기반인 거잖아요. 나는 목적이 그거다. 네. 자, 이제 요즘 또 트렌드 중 하나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를 다들 되게 즐기시잖아요. 근데 대표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차도 딱 나의 원하는 그 니즈에 맞춘 혹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춘 그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대표님도 좀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짐을 싣는 게 업종에 따라서 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제일 쉬운 거는 박스 형태죠. 네. 딱 박스로 크게 맞아요. 쫙 나와가지고 네. 근데 가구 중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박스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런 큰 경우는 프레임 같은 경우로 다 감싸면서 포장을 하는데 그런 거는 정말 쉽게 정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차가 나왔다는 소문이 막 들려요. 그렇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목적 지향형 이 차들, 그러니까 PVV가 우리가 지금 이제 용어를 자주 이야기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네.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반 차량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편집장님? 일단은 아까 서두에서도 우리 안호준 대표님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 환경 자체가 목적에 충실한 차, 기능을 우선적으로 보는 차 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퍼포즈 빌트 비클의 줄임말인데 네. 이거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하면은 네. 2020년에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한 그 CES 2020에서 당시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제시한 비전 중 하나인 목적 기반 모빌리티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이렇게 어떤 항목을 찾았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딱 그 용어를 정의한 대상으로 나오는 네.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었고 2024년에
그 청사진을 현실로 내놔서 컨셉카 형태로 PB1, PB5, PB7까지 세 가지 종류의 목적 기반 자동차를 선보였죠.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자동차는 운전자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차를 살려면은 내가 운전할 거니까 내가 타보고 앉아보고 이런 걸 중점 둬서 보는데 네. PBV는 탑승자나 화물에 초점을 맞춘 차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편의보다는 그렇죠. 탑승자. 네. 운전은 뭐 물건.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메인은 아. 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철저하게 오. 목적 그렇죠. 기반으로 네. 구매 목적 자체가 그렇죠. 근데 목적 기반형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생각해보면 다 목적 기반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7인승 자동차를 탈 것이냐면 카고 해갖고 뒤에 짐차를 탈 그렇죠. 것이냐 뭐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다 목적 기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목적 기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인류 인류의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처음 아니고요. 인류 최초의 목적 기반형 모빌리티 뭐였을까요? 인류 최초 목적 기반 모빌리티. 우리 안호준 대표님 오셨으니까 한번 리어커? 본인이 생각하는 말 아니요 말? 말. 아닌가? 너무 앞으로 갔죠. 약간- 아니 말도 맞기는 한데 말을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정말 어떤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하고. 노아의 방주가 아닐까 생각하는. 노아의 야. 방주. 저는 뭐 종교는 믿지는 않는데 네네네. 일단은 뚜렷한 목적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태워가지고 네. 보존을 해야 된다. 네네네. 혹시 뭐예요?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 영화. 그렇죠. 하면서 네. 나가는 그 전차들. 네. 전차. 명확하게 목적 설계 자체가 뭐로 시작했냐면 사람을 타게 한번 해볼까 짐을 날릴까 이게 아니에요. 전투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아예 그렇게 설계된 비클이죠. 네. 말하자면 그 모빌리티가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그런 전차들 초대 전차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그 전차를 네. 최초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로 보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아예 사실 전차도 그렇고 뭐 방주도 그렇고 이런 정말 목적 기반이라 된다면 설계부터가 이거는 짐을 싣기 위해서 최적화돼서 만들 거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면에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들은 당연히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태울 수 있고 그쵸. 뭐 캠핑 장비도 실을 수 있는데 그거 용으로 만든 건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한계였던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나날이 정교화되고 진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PBB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죠. 그래서 약간 레디메이드 상태가 돼서 사람들이 그런 전환, 목적에 맞게 전환을 조금 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차고 그 배경에는 일단은 뭐 그 업계에서는 공유경제 확대 또 뭐 자율주행 기술 또 전동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 뭐 한다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안 것도 됐죠. 많긴 하지만 네네. 일단 차량 공유 얘기 나온 김에 좀 몇 가지 종류를 말씀드리면 카쉐어링이랑 카헤일링 그다음에 라이드 쉐어링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카쉐어링은 요즘 우리 많이 쓰는 거예요. 초단기 렌터카, 뭐 소카 네. 이런 것 6시간 짧은 기간 동안 차 한 대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거고 카헤일링은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랑 그 서비스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을 한 형태고 그다음 라이드 쉐어링은 카풀입니다. 카풀. 가는 길에 그냥 개인차로.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되죠. 역외군송 그 사업법에 저촉이 돼서 민간차가. 그러니까 카헤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PBB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비즈니스 분야고 아마 요즘 눈여겨보신 분들은 똑버스라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똑버스. 똑버스. 그게 뭐예요? 서울은 아마 대중교통이 촘촘해서 좀 많지는 않은데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호출형 버스예요. 버스가 호출하면 네, 와요? 그래서 네 와요. 그래서 앱도 있고 이게 지역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 차 크기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약간 흔히 말하는 승합차, 일반적인 승합차를 쓰는 데도 있고 중형 전기버스를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앱을 깔고 대신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근데 그 노선엔 내가 관련 방향의 차가 없어. 그럼 부르면 그 차가 잡으면 일로 와서 날 태우고 가는 길에 같은 방향에 잡은 사람들을 태워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은 너무 신기하다. 버스 요금과 거의 똑같고. 오. 그래서 결제수단 너무 등록해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태그해서 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다양한 목적을 기반으로 한 차량들에 네. 대해서 우리 편집장님이 쭉 말씀을 해주시긴 네네.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PBV의 네네. 시대는 앞으로 네. 이제 미래의 목적 기반 차량은 지금과 뭔가 다르다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우리 안 대표님께서 어쨌든 목적 기반 차량을 제일 많이 이용해 보신 분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용자 커스터마이징이 더 아예 메이커 차원에서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동계통이 바뀌는 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걸 넘어서서 네.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트럭을 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이 트럭에 대한 운전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방지턱을 승용차처럼 그냥 좀 빨리 넘은 거예요. 네. 한번 쾅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짐이 가구가 좀 손상이 됐어요. 그날 배송 못 간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보면 트럭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판 스프링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애프터마켓에서 뭐 에어 서스펜션을 단다든지 무진동 차를 만든다든지 하잖아요. 그런 건 뒤에 스티커가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 메이커 차원에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다면 옮기는 짐에 대한 그 다양성을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가 이제 제조사에서 굉장히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거기서 좀 슬기롭게 솔루션을 찾아내면은 사용하는 사람도 좋고 파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차피 만들자마자 버릴 거 안 만들어도 되고 맞아요. 네, 좋죠. 편집장님 어떠셨어요? 그런 뭐 CES나 모토쇼 네. 같은 데 갔을 때 요즘 뭐 네네. PBS 콘셉트카가 있는데 볼 때 느낌들이 있죠. 일단은 그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그 카 헤일링 서비스를 하는 해외의 한 업체를 방문을 했어요. 네. 거기서 걔네가 그 VR 기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꿈꾸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한번 직접 둘러보라고 네. 그 쓰고선 둘러보는데 유럽의 한 도시였는데 그 시내에 있는 차들 모양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았어요? 다 원박스 카예요. 한 네, 덩어리 뭐예요? 식빵처럼 생긴. 오. 왜냐하면 네. PBV처럼 만약에 그 도심 안에서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실어 날리기 위한 목적의 차들만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 그 차들의 생김새가 공간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 모양이 다 식빵 같은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삭막하다 이거. 그렇죠. 다양하게 좀 그런 있어야 생각이 되는데. 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일생 동안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38,000시간이라고 해요. 38,000시간. 그 시간을 돌려주는 개념이라면은 이런 카 헤일링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는 도심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차에 사람이 한 명이 타든 5명, 6명 꽉꽉 차든 차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이 탄 차들로 도심 면적을 채우다 보면은 너무나 사람이 걸어 다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밀도 높게 압축해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를 수 있다면 그 남는 공간을 보행자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PBV가 대중화되면서 비슷한 형태의 차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모터쇼에서 나오는 차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모양들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각자 생각하는 이상적인 PBV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까 이걸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네네. 일단 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동 시간이 되게 많고 대기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항상 내 방을 거의 옮겨놓은 듯한 차량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 차는 거의 제 방에 약간 축소판 네네. 거기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책도 보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저는 무조건 그 안에 라꾸라꾸 같은 침대 하나 네, 놓고 그렇죠. 침대차. 그 안에서 이제 편집할 수 있게 약간 데스크도 마련해 놓고. 근데 그쵸. 저의 좀 소망을 이게 이동하는 집 네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편집장님은요? 저는 그 현대차 그룹이 CES 2022년 CES에서 1인승 PBV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럼 우와, 작아요? 1인승. 네, 1인승. 컴팩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이렇게 케이크 투명한 뚜껑 딱 씌워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앉은 채로 이동하는 거 얘가 뽀 돌아다니고. 요만해요. 그러면 의자 그렇죠, 그렇죠. 크기만 해요? 네, 오. 앉은 정도 크기. 그래서 전동식 휠체어에 지붕이 있고 창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네. 모선이 있어요. 모선이 있어갖고 얘가 가다 모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모선은 더 큰 형태의 PBV고 얘가 가다가 캐리어. 또 알라트시 애들이 하나하나 나와갖고 또 자기 갈 길로 가고. 들어온 그거 무슨 캐리어.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장면? 이거를 내가 악한 타고 다닌다고 것들인데. 생각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골목골목 배송할 짐을 실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죠. 큰 길까지는 모선이 같이 갔다가 거기서부터 애들을 풀어주면 풀어졌다가. 쫙 골목으로 조그만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물건을 그게 배송. 자율주행이 심지어 같이 로봇이 된다면. 로봇으로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교통약자들 요즘 그 어르신들 전동 휠체어 그 지원금 받아갖고 많이 타시는데 네.
굉장히 위험해요. 몸이 다 노출되어 맞죠. 있고 그렇죠. 음. 근데 그런 PBB가 좀 더 진화를 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기후 영향 덜 받고 좀 더 안전하게 단거리 그쵸. 나오면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 떼나요? 정말 쉽게 떼고 그러니까 뭐든지요. 제가 이번에 PB5를 타봤는데 카고가 아직 시승차로 없어서 패신저를 타봤는데 네. 그냥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 이 의자 어떻게 떼지? 어. 그냥 뗄 생각만 하고 있는 과연 거죠. 진짜 쉽게 빠지나요? 네. 아, 네. 근데 이제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 넓은 공간을 갖고 강원도에 나들이 간다든지 바다를 간다든지 했을 때는 정말 편한 거는 일단 의자가 가벼워야 되고요.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의자를 뗄 수 있는데 그 2인 1조를 해야 될 정도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모듈화가 된다면 훨씬 더 빨리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좋겠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떼진다는 게 생각해보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 택시 같은 경우에 요즘 앞좌석에 잘 안 타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를 쉽게 뗄 수 있다. 그럼 처음부터 내가 떼는 게 아니라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옆자리는 비워놓고 거기다 캐리어를 올려놓게 하고 짐칸으로. 뒤에만 탈 수 있게 하고 또 뭐 그런 거 상상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쉽게 떼고 바꿀 수 있다면? 문의 위치를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아예 안전 때문에 안 되거나 아니면 용접을 막 잘라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바꿔놓으면 그렇죠. 너무 맞아요. 좋겠네. 네네. 사실 저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네. 현대차 그룹에서 이번에 이런 PBV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고 그쵸. 이미 어떤 이제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 되면 좋은데 저게 되겠어 싶을 수도 있지만 됩니다. 이미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 지금 전반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공유 경제라는 개념도 이 PBV 분야에는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지게 될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그 사회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네네. 상상밖에 못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자동차 회사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네. 지금 공유경제 사회에서 이것들이 구동이 됐을 때 어떤 패러다임이 펼쳐질 것인가를 네네. 다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PBV 개발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기도 합니다. 아하. 남들보다 먼저 어떤 개념을 공식화하고 거기 그 개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는 게 네. 지금 이제 주요 제조사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기아는 일단 기아가 제시하는 개념은 이 PBV를 좀 다르게 해석해서 플랫폼 비욘드 비이클이라고 해서 자동차 너머의 어떤 기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그 차를 AS하면서 수익을 내는 형태였다면 이 자동차를 이용한 어떤 산업군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원을 계속 창출을 하고 싶어하는 게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CES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거는 자동차를 바라보는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에서 경험으로 가고 두 번째는 이동 수단에서 아까 도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공간으로 변화를 하고 또 하나의 자동차에서 연결된 생태계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계속 방향을 틀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브랜드마다 전략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 팔레트라는 차를 선보였는데 이 팔레트를 이동수단으로 쓰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오픈시티라는 도시인데 거기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연결성 기술 여러 가지들을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모이아라는 그 아까 카 헤일링 서비스 그거를 실제로 지금 시범 운영 단계를 지나서 상용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기아에서 PB5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차가 사업성을 가지려면 아까 나왔던 얘기들처럼 쉽게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PB5를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차 뼈대를 만들고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성을 해갖고 여러 가지 옵션 선택에 따라 차가 만들어져 나갔다면 얘는 어떻게 보면 비워낸 차예요. 캔버스 같이 기본적인 것만 다 해내고 근데 비우려면 차가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만큼 강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외골격
구조를 만든 게 이번에 PB5가 기존의 기아가 만들었던 다른 차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갑각류를 연상하시면 돼요. 새우나 게처럼 네. 껍데기가 이미 단단하게 돼 있어. 그래서 네. 안에 걸 갈아 끼우고 개조를 하더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게 일단은 PBB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아에서는 이걸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모듈러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결국 덩어리예요. 덩어리를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뭐 레고 만들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만들므로써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죠. 지금 이 플랫폼 자체를 먼저 선점을 잘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지금 기아에서 만든 그 네. 모듈들을 뗄 수 있는 딱 그 부분과 나사가 딱 맞아 들어가도록 그렇죠. 그렇게 미리 플랫폼을 만드는 게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청사진은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브랜드가 이야기를 했었고 모터쇼 소식을 통해서 아 저 브랜드는 뭐 이 팔레트 무슨 차 봤는데 그 차를 당장 살 수 있는 차는 없어요. 그렇죠. 아하, 그렇죠. 이게 양산을 먼저 했다는 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양산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컨셉카 하나 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랑 이거 지금 살 수 있어요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시작해 볼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 차의 가능성에 우리 이제 약간 빙산의 일각을 본 거고 그 이후에 생태계를 비롯해서 이 차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볼 순서가 남은 거죠. 이게 사실 차는 한 대 한 대 이렇게 수제로 만들지 않잖아요. 네네. 대량 생산을 하는 그렇죠. 산업 영역인데 그래야 싸지죠. 이게 개인의 우리 뭐 대표님의 니즈, 우리 편집장님 니즈, 우리 독실님의 니즈를 다 반영해서 이제 제가 뭐 저는 방을 만들어 달라까지 하는데 네네. 이렇게 생산하는 게 가능한지, 만약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거 너무 비싼 건 맞아. 아닌지라는 만들어주는데 그런 2억 생각이 5천만 원 이러면 안 사죠. 되긴 하는데 어떻게 2억 5천만 원이나 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다른 제조 공정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가격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게 양산까지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로 수익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 결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돈을 쓰고 네. 보여주고 어. 사람들한테 이해폭을 넓히고 네. 시장을 키워나가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아무리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게 데이터가 쌓이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공통적인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되면 또 생산 단가가 좀 네네, 줄어들 수 그렇죠. 있고 뭐 그렇게 되는 아무래도 거니까. 많이 주문하는 게 이 형태니까 요걸 좀 더 많이 만들자고 그치.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확실한 건 저도 이제 이걸 갖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뒤에 있는 거를 내가 좀 개조하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 철학이 그렇죠. 정말 나는 맞습니다. 여기 평평하게 그냥 플랫폼만 만들어 줄 거고 네. 아무거나 붙일 수 있게 처음부터 설계를 할 거야라고 한다면 기본기를 잘 지키면 그 다음에 쌓는 게 가능하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 그 철학부터가 달랐던 차다라는 걸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확인을 했어요. 기술도 좀 다른가요?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그 PB5는 확장 가능성이 현재까지 발표된 거는 이 머리 부분하고 1열 좌석까지는 공통적이고 네. 2열 이후부터 모듈을 이것저것 껴서 바꿀 수 있는 게 현재로서 한 16가지 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PB7도 머리는 실질적으로 같고 네. 길이를 이렇게 늘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합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아까 그 집 같은 차 원하셨잖아요. 네. 캠핑카도 그런 것 중에 네. 하나인데 1톤 트럭 기반으로 보통 차체를 잘라서 만든 차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차체를 원래 설계 강성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차를 그렇죠. 절단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그 버스 중형 버스 개조한 걸 더 선호를 한대요. 차라리. 걔는 차라리 통짜로 하나고 셰시를 안 건드니까 네. 튼튼하다는 거죠. 그 처음부터 프레임 차를 개조하면은 그나마 아래 걸 건드리지 않으니까.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쓰니까. 그쵸, 네. 그래서 PB5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를 줄인 차죠. 없는 차죠. 그런 우려가 이미 설계 단계부터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뒷부분을 분리해서 다른 걸 끼더라도 이 전체적인 차체 강성에 영향이 없게 기획 단계부터 한 거죠. 실제로 저희 막 이제 백화점 팝업 설치 같은 거 하면 네네. 백화점 그 짐이 3.5톤은 아니고 1톤은 아닌 그 중간 짐이 있어요. 그러면은 1톤 트럭을 이렇게 아까 PV7 얘기하셨지만 이걸 길게. 개조하는 차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1톤 트럭인데 그 외주 업체에서 프레임을 늘려가지고 이걸 맞아요. 개조를 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런 차들 가능해요. 근데 그런 차들이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차가 앞바퀴 뒷바퀴 있잖아요. 네. 그럼 중간 프레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휘어 있어요. 휘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 강도, 그 위험하겠네요. 강성 그렇죠, 자체가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뒷바퀴 뒤로 이상하게 긴 트럭들이 있어요. 네네네. 걔네들은 일톤인데. 연장해서 맞아요. 밀린 특장차 차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 철학이 그렇죠. 빈 걸 줘야 되고 네. 기존의 걸로 안 되고 PBV 전용 플랫폼이 따로 필요하겠구나라는 맞습니다.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플랫폼이 네네. 나온 거죠 지금. 나왔죠. 그죠. 나왔고 그래서 이제 기아 PB5 같은 경우는 이런 나중에 개조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게 바디빌더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네. 뒤에 개조할 때 네. 이 매뉴얼대로 하면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알려주는 좋네요. 거예요. 친절하게. 문대중으로 했던 거를 그쵸. 그냥 처음부터 제조 이 단계 기술자의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여기는 손대지 말고 여기는 잘라도 돼.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쉽게 장비를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에드기어라는 오픈소스 플랫폼 이런 것도 만들었고 또 설계 단계에서 미리 구멍을 좀 뚫어놨어요. 한 7, 80개. 그래서 다양한 장비들을 부착하거나 구조물을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기아가 지금 경기도 화성에 오토랜드 화성 공장 인근에 PBV 전용 공장도 짓고 또 그 옆에 컨버전 센터를 지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스스로 소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걸 좀 더 손쉽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더 준비를 더 잘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이제 드디어 그 플랫폼 기반을 갖춘 PBV가 출시가 됐고 이 PV5 과연 무엇이 다르고 뭐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제 제일 먼저 경험해 보신 분이 우리 또 대표님이시니까. 네. 저는 사실 타보기 전에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타진 않았어요. 그냥 뭐 네, 그냥 뭐 새로운 차가 비슷하겠지. 나왔구나 그냥 박스카네. 이거였는데 막상 타고 나서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이게 목적 기반 이런 걸 다 떠나서 차의 승차감이 좋아요. 아하. 보통 우리 화물차 하면 승차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타자마자 방지턱 넘어보고 이거 뭐지? 그리고 사람에도 뼈가 있듯이 차도 다 안에 그 셰시가 있어서 셰시를 용접하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최후의 운전자가 차를 주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쵸. PB5를 느꼈을 때는 이거 되게 통짜다 이 느낌이 들었어요. 통짜? 프레임 그러니까 느낌으로. 통짜? 프레임에서 오는 그 차 셰시에서 느끼는 강성이 굉장히 좋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치. 네, 요철을 하나 지나도 강성이 약한 차는 약간 뒤틀리는 느낌도 그치. 들고 네. 뭐 그런 느낌도 약간은 있는데 PB5는 일단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하나의 통짜가 있다. 통짜. 보통 그러면 승차감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서스펜션 잘 넣어서 승차감이 좋았던 게 일단 가장 괜찮다. 첫 번째 좋았던 이슈였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게 어쨌든 저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오호. 왜냐? 저는 일단 짐들을 항상 많이 갖거든요. 그쵸. 왜냐? 공장이나 쇼룸이나 다닐 때 제 동선에 제 출장 동선에 가구를 실을 수 있다면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트렁크를 열었는데 광활해. 정말 네모 반듯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하고. 눈이 반짝반짝해요. 와! 이거 불러 어떻게 쌌지? 이거는 너무 좋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카니발도 가끔 짐 실을 때 쓰는데 네. 걔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카니발은 요렇게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좁아지죠. 예, 그러니까 짐을 실을 때 위로 올라갈 때 그걸 또 계산하고 그게 안 닦여서 다시 이렇게 해보고 트렁크 닫을 때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렇죠. 런 스트레스가 없겠다는 게 일단 두 번째로 감동이었어요. 그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딱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여기 내가 방을 꾸미면 된다. 맞아요. 그대로다. 근데 움직이는 집이라니까요. 그렇죠. 움직이는 집이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이제 전기차는 네. 그 미션이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면서 속도를 높이면 말 그대로 모터가 모든 속도를 다 하나로 커버하잖아요. 네. 우리가 100km/h로 달릴 때랑 120km/h로 달릴 때는 내연기관차는 엔진 RPM을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모터는 그야말로 정확하게 120%를 더 돌게 되는 건데 네. 앞에 차 면적이 크잖아요. PB5가. 그럼 공기 저항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기 저항은 100이랑 121 때랑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빠를 때는 빠를수록 더 많이.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여러 차종을 탈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공기 저항 계수가 불리한 차들은 100으로 달릴 때랑 110으로 달릴 때랑 120으로 달릴 때랑 연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요. 네. 네, 특히 연비. 전기차는 더 그래요. 연비 소음 네. 이런 게. 전기차 중에서도 앞에 면적이 넓은 차는 더 심하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시승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테스트를 한번 도로 좀 텅 주행을. 비어 있을 때 100으로 크루즈 맞춰서 한 50km 타보고 네. 110으로 크루즈 맞춰서 한 50km 타보고 120으로 맞춰서 한 50km 타봤는데 놀라운 건 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왜 그러죠? 그게 저도 미스테리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네. 운행 시간을 줄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운행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크게 저는 장점으로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네. 사실 기능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딱 봤을 때 에이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닌 거죠. 그렇죠. 실내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기능에 우선한 실용성의 끝판왕이고 이제 외관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죠. 그렇죠. 네. 그건 예쁘게 꾸미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네.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모듈을 붙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건 이제 어떤 모듈이 야 이런 것도 되네라고 인상 깊었던 포인트들이 있는지 또 편집장님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인상 깊었던 거. 뭐 휠체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짐을 실는 수레가 될 수도 있는데 타고 내릴 수 있는 그 발판 네. 이런 것들을 제조사에서 규격에 맞춰서 달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를 생각을 했다는 게 일단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의외로 휠체어를 타고 차를 탑승해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네. 이 차에 올라타는 과정 자체가 너무 거창하고 번거롭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 시도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좀 더 세련되고 편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능을 이렇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PBV의 미래는 네.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가 그렇죠. 궁금하고 이게 네. 어떤 방향으로 네. 발전할지 발전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좀 네.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편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번 기아가 PB5를 딱 양산을 해버렸잖아요. 출시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쟁사들 굉장히 의식하게 만들었는데 지난 4월달에 이제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PBB 형태의 굉장히 특화한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네.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PBB만 보면은 글로벌 LCV 시장이라고 하는데 LCV이 Light Commercial Vehicle의 약자인데 유럽에서는 3.5톤 미만의 경상용 차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보는 이런 밴 형태의 차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거기 시장에 사실은 우리나라 제조사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 판매한 지 집계가 8월, 9월 2달 나왔거든요. 수출도 같은 기간 나왔는데 수출이 국내 판매의 2배예요 지금. 와, 그리고 벌써. 더 빠르게 늘고 있어요. 수출이 조금 늦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상용차 시장에서는 진짜 유럽 시장에서 결과를 보면은 아 기아가 이번에 제대로 승부를 걸었구나.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목적 기반 차량 이제 PBV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안호진 대표님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 나누셔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김기범 여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